이 건물 안에는 해리포터와 그린고트 탈출이라는 실내형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무조건 타야 하는 웨일메이드 어트랙션이죠. 오픈 당시 인기가 엄청나서 대기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기도 했죠. 객실에 들어오려는 디멘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시는 고양이 롤러코스터도 있는데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에 도라에몽 스토리와 테마를 입혀서 한정기간으로 운영했죠. 신비한 동물 사전을 테마로 하는 놀이기구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전세계 디즈니랜드는 몇 개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고 오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계 디즈니랜드에 이어서 전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리조트의 개념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리조트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엔터테인먼트 거리 등이 모여있는 일종의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그러하듯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리조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현재 4개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6개였는데 2개가 적네요. 지도로 한번 볼까요? 먼저 미국 올랜도에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가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리조트와 차로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LA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있고 싱가포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가, 일본 오사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있죠. 그럼 한 군데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2개의 테마파크, 1개의 워터파크, 1개의 엔터테인먼트 거리, 그리고 8개의 공식 호텔이 모여 있습니다. 테마파크 중 하나가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고, 다른 하나는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라고 불리는 파크입니다. 먼저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영화 스튜디오 같은 건물들이 파크 곳곳에 들어서 있고 이 안에 여러 어트랙션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슈렉, 미니언즈, 미이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어트랙션들도 있지만 오직 이곳에만 있는 놀이기구도 많습니다. 가령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다크라이드, E.T. 어드벤처, 슈팅 다크라이드로 즐기는 맨인 블랙, 본 아이덴티티 영화 시리즈를 테마로 하는 스턴트 공연, 본 스턴테큘러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해리포터 속 다이애건 앨리 테마구역입니다.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해리포터 테마구역이 호그스미드를 테마로 해서 호그와트 성이 있다면 이곳에는 전 세계 유일하게 다이애건 앨리를 테마로 해서 극중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은행 그린고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린고트 은행 건물에는 거대한 드래곤이 자리 잡고 있고 주기적으로 실제 불을 내뿜기도 합니다. 이 건물 안에는 해리포터와 그린고트 탈출이라는 실내형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무조건 타야 하는 웨일메이드 어트랙션이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옆에는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라는 테마파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컨셉의 테마파크인데 쥬라기 공원, 킹콩, 헐크, 스파이더맨, 그리고 해리포터 속 호그스미드를 테마로 하는 어트랙션들과 공연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곳에 새로운 해리포터 롤러코스터가 오픈했죠. 해그리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질주하는 내용의 롤러코스터인데 중간중간 다양한 볼거리와 깜짝 놀랄만한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픈 당시 인기가 엄청나서 대기 시간이 10시간을 넘어가기도 했죠. 최근에는 쥬라기 월드를 테마로 하는 새로운 롤러코스터를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 2개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에는 또 다른 재미가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이 2개의 테마파크 각각 다른 컨셉의 해리포터 테마구역이 있고 이 두 구역을 호그와트 열차가 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호그와트 열차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열차에 타면 영화에서처럼 창밖으로 런던 거리와 마법사들의 세계가 펼쳐지고 객실에 들어오려는 디멘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9와 4분의 3 승강장도 있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유일한 워터파크 볼케이노 베이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롯데 워터파크와 비슷하게 화산을 테마로 하고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자신들을 단순히 워터파크라고 하지 않고 워터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테마를 잘 꾸며놓았다고 자신하는 건데 확실히 홍보를 잘하긴 했죠. 화산을 넘나들며 타는 워터 슬라이드들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에는 8개의 공식 호텔이 있습니다. 일부 호텔은 묵으면 놀이기구를 빠르게 탈 수 있는 익스프레스 티켓도 주어지니까 한 번쯤 묵어보는 걸 고려해볼 만합니다. 2개의 테마파크를 모두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워터파크까지 즐긴다면 최소 3박 4일은 즐겨야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세계 최초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입니다. 올랜도와 비교하면 규모가 많이 작죠. 공식 호텔도 없고 테마파크도 한 개입니다. 특이하게 어퍼랏, 로어랏이라고 이름 붙여진 2개의 테마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야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그대로 위층, 아래층 개념으로 파크가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입니다. 미니언즈, 미라, 트랜스포머 등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도 있는 어트랙션들이 많은데 유독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방문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매력적인 어트랙션이 하나 있으니 바로 스튜디오 투어입니다. 기나긴 트램을 타고 실제로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는 세트장을 구경하는 시설입니다. 관람 도중에는 킹콩, 분노의 질주 영화 일부를 체험할 수도 있고 사이코와 조스 세트장에서도 우리를 놀래키는 장면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주라기 월드 보트라이드도 오직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존 주라기 공원 보트라이드를 새로운 시리즈 주라기 월드 보트라이드로 바꾼 버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하루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 가장 작기로 유명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반나절이라면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작은 만큼 알차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없는 독특한 어트랙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롤러코스터가 교차하면서 질주하는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데이 사일론은 오직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에서만 타볼 수 있죠. 인간 쪽이냐 로봇 사이론 쪽이냐를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화시는 고양이 롤러코스터도 있는데 이것도 싱가포르에서만 타볼 수 있죠. 마다가스카 보트라이드라던가 세서미 스트리트 테마의 다크라이드 모두 오직 싱가포르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알차다는 의미 이해가 되시죠?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가장 인기가 많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 역시 적절하게 다른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중복되는 어트랙션들도 있고 오직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놀이기구들도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놓쳐서는 안 될 라이드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뒤로도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가 유명하고 익룡에게 잡혀서 매달린 형태로 타는 더 플라잉 다이노소어 롤러코스터도 유명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특이하게 다른 나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는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기존 놀이기구에 일본의 유명한 영화나 애니메이션 테마를 한정기간으로 입혀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는 기존 롤러코스터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에 도라에몽 스토리와 테마를 입혀서 한정기간으로 운영했죠. 또 하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나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거된 어트랙션들이 아직도 재팬에서는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미네이터 공연형 어트랙션, 조스 보트라이드 같은 경우 이미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는 철거되었지만 재팬은 묵묵히 그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오래된 유니버셜 스튜디오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죠. 최근에는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크 규모에 비해서 안에 즐길 거리가 워낙에 많아서 하루는 짧고 적어도 이틀은 투자해야 다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둘러봤는데요. 일정과 예산의 여유가 있고 오늘 소개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 단 한 곳만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를 추천드리고 원조 유니버셜 스튜디오답게 영화 세트장 분위기를 좀 더 느끼고 싶다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를 동반했거나 일정상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테마파크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가 좋고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시끌벅적하고 가장 가까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찾는다면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현재 5번째 리조트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베이징인데요. 유니버셜 베이징 리조트는 2021년 오픈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쿵푸팬더, 트랜스포머, 해리포터, 미니언즈 등을 테마로 하는 테마구역과 어트랙션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공식 호텔도 오픈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이미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어서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에서는 세 번째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에픽 유니버스란 이름의 테마파크인데 슈퍼 닌텐도 월드, 미니언즈, 드래곤 길들이기, 신비한 동물 사전을 테마로 하는 놀이기구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시 별도 영상으로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유니버셜 베이징 리조트까지 포함해서 5개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 중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각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세부적인 정보와 팁, 각 어트랙션의 숨겨진 비밀 이야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